양극화는 왜 멈추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법정화폐가 사람들에게 숫자의 안정감이라는 착시를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력은 조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시스템 안에서도 누군가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고 누군가는 가치의 흐름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극화를 탐욕의 결과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욕망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극화는 시스템이 살아남으려 할 때 에너지가 더 강한 곳으로 집중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몸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영양과 혈액이 비교적 고르게 갑니다. 하지만 몸이 늙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덜 중요한 곳부터 자원을 줄여나갑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마르고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심장과 뇌, 주요 장기 같은 핵심 부위에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국가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경제가 좋고 시스템이 팽창할 때는 에너지가 넓게 퍼집니다. 지방도 성장하고 중산층도 두터워지고 기회도 여러 곳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빚이 쌓이고 화폐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가와 시장은 생존 본능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돈과 사람, 산업은 더 안전한 곳, 더 수요가 강한 곳, 더 유동성이 높은 곳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의 자본과 인재를 빨아들이고 서울은 지방의 사람과 자금을 빨아들이고 강남은 수도권의 에너지를 더 빨아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은 위기일수록 핵심부를 먼저 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인재가 빠져나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기회가 줄어들면 사람은 더 강한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청년은 서울로 갑니다. 기업은 수도권으로 갑니다. 투자금은 더 비싼 곳으로 몰립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더 약해집니다. 인구가 줄고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자산 가격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이 떠납니다. 이건 악순환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 부동산도 언젠가는 다시 오르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책과 기대감, 유동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자산을 나중에 누가 받아줄 것인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상가를 비싸게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임대료가 나오고 겉으로는 가격도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혹은 20년 뒤 그 지역 인구가 줄고 젊은 층이 빠지고 사업체가 사라지고 매수자가 없어지면 그 자산은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 역시 영원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더 강한 것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자산은 모두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강한 자산만 살아남고 약한 자산은 서서히 버려집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만 하면 평범한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는 극소수의 강한 기업만 더 강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본업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나 금융 수익에 의존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돈의 가치 하락을 막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생산보다 방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는 늙은 몸과 닮아갑니다. 겉으로는 움직이지만 안에서는 생존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부는 조금씩 마르고 약해집니다. 정책도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 균형 발전, 출산 대책, 일자리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더 강한 곳을 먼저 살리고 핵심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전체를 지키려면 핵심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싫다고 해서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시스템 깊숙이 들어간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중요한 건 누가 나쁘다보다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에서는 도덕보다 흐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수요가 모이는가? 어디에 인구가 모이는가? 어디에 자본이 모이는가? 어디에 국가의 관심이 모이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사람은 주변부 자산에 묶인 겉으로만 버티는 가격표를 보며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출구가 닫히는 순간에야 자산이 진짜로 썩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사람들이 왜 결국 새로운 화폐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지금의 돈과 자산 바깥에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 혼자로 김 과장과 함께 현실적인 돈의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